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오늘 리딩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0.03% 상승 마감, 코스닥은 0.09% 하락 마감, 양지수 다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 우량주들 강세가 좀 보였던 하루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으로 일단 우량주 2차 전지 위주로 코스피는 지수 자체는 상승 마감을 했네요. 일단은 상승 하락 종목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강보합에서 그래도 어찌됐든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 마감했지만 하락 종목이 한 200여 종목 더 위에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하락 종목이 거의 한 1,500 종목 넘었던 것 같아요. 상승 종목 숫자는 한 700여 종목, 하락 종목은 한 1,500, 1,600 종목 가까이 됐었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무리한 모습이죠. 자, 일단은 파월 의장 오늘부터 인터뷰가 있을 겁니다. 연설이 있죠,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사실 거의 뻔합니다. 지금 당장 빅스텝 통화 정책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던지기는 힘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아무래도 그렇게 던졌을 때 연준에 대한 신뢰를 시장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자,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오면 계속 말했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럴 경우 이제 다음 FOMC 회의에서 빅스텝 0.5%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최대 금리 인상폭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0.5%씩 두 번 올릴 거 0.25%씩 그냥 네 번 올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만큼 사실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저번 달 지표가 너무 좀 죽을 써가지고 이번 달에는 좀 확실히 좀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것만 같아요, 지표들이. 왜냐면 그냥 2월 달에 발표된 게 1월 달 지표죠. 1월 달에는 그냥 순간적으로 좀 올라간 거야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 달까지도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고용이 좋다거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경우에는 이거 인플레가 잡히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네 라는 불안감으로 확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지표들 3월 10일부터 한 3월 15일까지 정신없이 발표가 됩니다. 얘네들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발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딱히 이슈도 없다 보니 2차 전지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를 지금 시장인 실시간 리딩을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어플 상단의 체험방 입장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보세요. 입장 후 인사와 함께 입장 경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를 지금 시장인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형제들을 좀 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봉상 241선 뚫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삼성전자는 63,000원 위로 올라가든 주봉상 61선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6만원 깨지든가 삼성전자가 6만원 깨지면 일봉상으로도 좀 간당간당한 자리가 되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2차 전지가 최근에 너무 힘이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고 힘이 좀 빠지는 시점에서 반도체가 딱 올라가 줘야 시장 지수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위치를 봤을 때는 얘도 여전히 지금 간당간당한 위치에 있어요. 아무래도 주요한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려는 관방 자금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환율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1,300원 아래를 유지하고 있기에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와 줬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셀트리온 제약이었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금일 딱 종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 셀트리온이 코스닥 오전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요긴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제가 매번 말했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 종배 차트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두 번째로 윗꼬리를 크게 빼지 않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뚫고 그 위에 안착을 하고
다음날 거래량이 없이 그 자리를 지켜줬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자, 만약에 어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 시초에만 접근하셨어도 오늘 시초는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셨을 겁니다. 뭐 가족방 같은 경우는 어제 교육 끝나고 셀트리온 제약을 종가 베팅 차트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셀트리온은 계속 갈까요?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얘네들이 계속 갈까? 뭐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워낙 핫했던 종목이라 많은 분들이 지금 고점에 물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만큼 올랐다 한들 아마 대부분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과거부터 매매하신 분들은 손실이 그래도 한 50%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은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어제 영상 그리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2차 전지만 가지고 코스닥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라고 뭐 지금 이슈가 없으니까 예전 AI 섹터처럼 계속 그냥 2차 전지 관련 뉴스만 나오는데 얘네들도 분명히 힘이 빠지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 AI 섹터 같은 경우는 막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됐을 때 그 자금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이 되게 큰 폭으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시장이 무너지면 당연히 개별 종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장 무너지니까 투심 안 좋아서 빠질 거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조정 오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가 조정이 왔을 때 그걸 받아줄 섹터가 필요하고, 그걸 받아줄 섹터 중에 가장 유력한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축으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오늘 종가 마감 위치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 제약은 한 72,000원 위로만 끝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고 그 이상 올라갔거든요. 자,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셀트리온 제약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 시점은 이 자리예요. 7만원부터 7만 1천 사이, 이 정도 사이. 요 정도 사이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저번처럼 이렇게 한 번 쉴 때, 요때는 다시 한 번 더 셀트리온 제약을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 상태로 빠진다라고 해도 대응 자체가 뭐 아래로 막 20% 열려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추가 매수 한 번 정도 아유 민망해라. 추가 매수 한 번 정도 하면은 수익 보고 나오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내가 좀 단타를 하고 싶어. 근데 오늘 딱 봤더니 셀트리온 제약이 막 치고 나가는 거야. 막 서킷 걸릴 것 같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따라 잡으시면 돼요. 대장주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면 부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잡으시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 장기 이평선을 뚫는 큰 상승폭 나왔죠. 자, 그럼 어제 셀트리온 제약하고 동일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거래량 없이 이 부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종가 베팅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자,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선 종목들이 한 15% 올라가도 얘는 한 4, 5%밖에 안 움직여요. 그만큼 묵직한 종목인데, 자, 다른 종목군들이 지금 장기 이평선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번 더 치고 나갈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 한번 만나는 추가 상승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1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도저히 너무 좀 두근거리고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좀 늦게 움직이더라도 셀트리온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뭐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다들 축하드리고요. 또 어제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키스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키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정 매수가는 9,500원입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SM 경영권 카카오가 이제 적극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오늘 SM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여줬죠. 자, 키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그 뉴스를 타고 오늘 11% 가까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네요. 일단 제 리딩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갭 뜨면 파세요예요. 대응이 안 될 분들은. 자, 어찌됐든 얘도 뭐 자리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갭 떴는데, 자 그럼 체스님 이제 갭 떴으니까 갭 메꾸면은 다시 한 번 더 키스트를 잡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 지금은 사실 조금 애매한 자리가 됐어요. 과거랑은 좀 다른 게, 과거에는 갭 떴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꼬리를 크게 안 달았다면, 오늘은 윗꼬리를 크게 빼면서 꽉 찬 음봉 수준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자 오늘 이 매도세는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매도 폭탄을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그럼 이런 캔들이 나오면 다음번에는 반등을 나온다라고 해도 뭐 이렇게 막 뚫고 가는 멋진 상승일 가능성보다는 다시금 얼마 상승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60일선을 딛고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니까, 만약에 키스트를 다시 접근한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60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60일선을 이탈하면 비중을 좀 축소한다거나 하시는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한 8,6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종목이라서 9,500원 이탈하면 8,600원, 8,7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데, 굳이 뭐 비중을 꽉 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이탈하면 비중 좀 줄이고 9,000원부터 8,600원 사이에 재매수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키스트도 수익 보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축하드리고, 또 오늘 수익 봤던 종목이 유니크죠. 유니크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수소 이슈가 나오면서 좀 꼼지락 거렸습니다. 오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6,690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2차 목표가 뭐 무시하고 그냥 막 쭉쭉 치고 올라갔죠. 하지만 공식적인 리딩은 2차 목표가에서 끝낸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실현하고 끝냈습니다. 뭐 유니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7,000원 위로, 7,500원 위로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니크도 사실 이것도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 재짐 신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윗꼬리 뺀 거 과거 악성 매물대 소화하는 윗꼬리 정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이평선 그리고 볼벤 상단, 이 자리를 뚫지 못한 거죠. 만약에 오늘 유니크가 이 위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만약에 한 차례 정도 횡보하면 다시 진입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481선 볼벤 상단 이 저항 구간에 막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래로 한번 흔들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한 타점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한번 볼까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자꾸 유니온 머티리얼즈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는 왜 안 고쳐지지?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시장 조정이 올 때 수혜를 받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유니온 머티리얼은 정말 제 리딩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리딩을 보시면서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얘는 너무 효자 종목이야. 샀다 하면 수익이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주가 위치를 보면요. 사실 과거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를 반복하니까 얘 한 종목 갖고만 아마 누적 수익이 100%는 넘을 겁니다. 그만큼 얘가 저희한테는 효자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꽉 채워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사고 팔고 계속 발라 먹는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아래로는 갭자리를 아직 못 메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분할 매수 느긋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재 120분봉 차트 보시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60분봉도 지금 나쁘지 않죠. 그런데 다만 지금 60분봉 차트를 보면은 어떤 차트든 정배열되는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근데 얘는 지금 121선과 61선이 만났죠. 자, 이 상태로 횡보하면 121선하고 61선이 역배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2,750원, 2,700원까지도 한번 흔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면 61선이죠. 그리고 갭자리를 메꾸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급하게 막 풀매수 막 요렇게까지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한번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얼마 안 산 걸로 먹고 밀리면 또 잡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는 올라갈 때 잡으면 물려요. 올라갈 때 잡으면 물리는 섹터라 그것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30분 봉상 보면 볼벤 상단과 하단을 완전 그냥 수렴했어요. 오늘 장중에 목표가 근처 1차 목표가인 3,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길래 오늘 가려나 했는데, 자 그 자리가 30분 봉 볼벤 상단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 치고 순간적으로 슈팅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가려나 했는데 일단은 볼벤 상단 맞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30분 봉상 볼벤 상하단선 수렴하고 있고 이평선 수렴하고 있죠. 조만간 위든 아래든 한 번씩 한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장 조정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죠.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많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유머에도 좀 눈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또 지금 시간에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 로봇, AI, 2차 전지 뭐 그냥 셋이서 돌아가면서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간에서 로봇이 움직이고 있고 AI 관련주들 또 이것도 뭐 여전히 재료는 살아 있고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이 뭐가 있나? 라고 하면 일단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이면서 뭐 AI로 뭐 그 뭐지 위암을 뭐 빨리빨리 조기 진단한다던가 뭐 이러면서 AI 관련 섹터에 어설프게 또 발 담근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랑 AI가 묶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실리는 상승폭도 보여줬고요. 지금 이 종목은 차트 보시면 241선을 얼마 만에 뚫은 거냐면요. 작년 1월 이후 241선 한 번씩은 건드렸어. 얘가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241선 부근까지 가다가 맨날 241선에서 밀려왔었는데 최근에 241선 밟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자,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평선들 지금 수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분봉 차트 봤을 때도 60분봉, 120분봉 차트 다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든 또 이제 손절가라는 건 있어야겠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볼벤 상단 뚫으면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나와요. 자, 볼벤 상단과 크게 멀지 않습니다. 자, 한 번씩 볼벤 상단을 만나러 가기도 하죠. 볼벤 상단을 만나고 볼벤 하단을 만나고 하는 종목인데 볼벤 상단까지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이 한 4.5에서 5%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짧게 단기 목표가를 잡고 가셔도 괜찮고 여기서부터 자, 볼벤 상단 뚫으면 슈팅 나오는 종목이니까 게다가 일봉상 241선도 뚫었겠다. 한 9,400원 여기까지도 한 번 더 상승폭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분할 매도를 한 번에 다 팔기보단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볼벤 하단선 자리 7,800원이죠. 7,800원 부근에는 480 지지선도 같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해당 종목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건 항상 48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재차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7,800원 여기서부터 볼벤 하단선이면 마이너스 6%죠. 마이너스 6%니까 접근 방식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2% 정도 이탈하면 그때부터 숙제 시작. 뭐 한 번에 칼 손절을 칠 만큼 은 없을 것 같아요. 뒤에 거래량 받쳐주고 있는 것도 좋아서 뭐 7,800원 이탈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손절치기보단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7,800원 이탈하면 일봉상 아래로 121선 7,300원, 400원까지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7,800원 이탈하면 좀 숙제를 천천히 하다가 7,400원 오면 숙제했던 수량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막 요새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파마홀딩스 이것도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화이자 관련주죠. 얘네들 같은 경우도 참 자리가 괜찮고 지금 셀트리온 움직이고 있고 또 HLB도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도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눈여겨보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단점이 거래량이 똥이에요. 네, 거래량이 이런데 뭐 사실 뭐 방에서 이런 걸 추천을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뭐 3%대부터 보긴 했어요, 얘를. 3%대부터 이거 갈 것 같은데 하면서 쳐다보는데 뭐 호가창이 막 2개, 9개, 10개. 뭐 여러분 100만 원도 못 써요, 이거. 100만 원 살려면은 100주면 100만 원인데 지금 보면은 이거 한 호가 위에 뭐 10주 이런 식으로 막 호가가 되게 얕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좀 말하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들 뭐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잡고. 그리고 이제 또 눈여겨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관련주죠.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다가 뭐 앞으로 4월부터 원유 가격을 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국제유가 가격이 지금 딱 상단에 머물고 있는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국제유가 진짜 90불, 100불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는 당연히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뭐 흥구석유, 뭐 GSE, SH에너지화학 등등이 존재할 겁니다. 오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장 초반까지만 해도 비리비리하다가 장 막판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국제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가면은 뭐 2% 3% 이게 귀엽게 안 가요. 아시죠? 뭐 한 번 가면 막 30% 가고 막 미쳐요 얘네들. 그러니까 일단 국제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 더 빠질 꽃도 없다. 뭐 뒤에 거래량도 많고 해서 한번 좀 일단 중앙에너비스가 좀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GSE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얘랑 중앙에너비스랑 좀 번갈아가면서 대장 역할을 많이 했죠. GSE 같은 경우도 일전에 거의 상한가 가까운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지금 자리도 사실 되게 매력적인 자리는 맞거든요. 하지만 아직 제가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은 뭐 얘도 뭐 한번 올라가면 뭐 한 10%는 금방이라서 한 4,300원, 4,400원까지는 언제든 갈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거래량이 좀 실리는 시점, 제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은 지금 거래량이 30만 주, 20만 주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말고 한 50만 주, 100만 주 이상 거래량 터졌을 때 그때 위치와 상관없이 좀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그때 추매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기다려서 120일선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추매를 해버리는 방식. 일단은 지금은 섣부르게 건들리지 않고 어쨌든 만약에 국제유가 이슈 나오면서 막 움직이면 어차피 한 10% 15%는 금방 갈 놈이라서 지금 당장 크게 터치할 필요는 없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중앙에너비스가 현재 유가 관련주 중에서는 차트작으로 계속 제일 좀 예쁘게 만들어 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오후장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써니전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전당대회가 결판이 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뭐 김기현 후보가 이길지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해가지고 결선 투표로 가가지고 뭐 안철수 후보가 이길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지금 뭐 이것저것 정치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치 테마 같은 주도 시장에 갈 거 없을 때 막 주목받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빠질 때 막 미친 듯이 막 고개 흔드는 그런 종목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내일 어떻게 될라나. 근데 이거는 또 제 리딩 스타일상 뭐 아니면 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오늘 장중에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써니전자 잡으신 분들은 평단이 한 2,780원, 2,800원, 한 2, 30원 될 테니까 변동성 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써니전자 그냥 털고 나가시고 변동성 난 감당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얘네는 올라가면 위로 아마 481선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481선이면 현가대기 15%죠. 대신에 만약에 내일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이겼다. 혹은 뭐 이제 뭐 정치 테마 제로 소몰이다 막 이러면서 빼기 시작하면 아래로도 10몇 프로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거 염두하셔서 써니전자 매수하고 지금 보유 중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새가슴이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적당히 보합이나 약손실에서 비중을 좀 줄여놓고 약 비중만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뭐 그렇게 비중 크지도 않고 좀 변동성 이런 거 생겨도 추매해서 좀 대응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빠졌을 때 주식은 최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생각해야 돼요. 써니전자가 빠지면 진짜 아래로 한 13%, 15%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나중에 내가 빠지더라도 이거를 손절치는 게 아니라 뭐 2배수 추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 가까이를 추매해서 평단 조절해서 나오겠다. 요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마 내일이면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날지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써니전자는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41선은 그렇게 크게 이탈한 적이 없어요. 재무상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241선을 잘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개파락한다라고 하면 2,400원 부근까지는 빠졌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시 테마주 들어갔다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아서 내일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월봉상 241선 이 부근을 1배수 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써니전자는 재료가 안철수 테마 말고는 아쉽게도 없어요. 만약에 이 갭자리를 메꾼다라고 하면 사실 내년 총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 나 오늘 목소리 왜 이러냐? 큰일 났다. 사람들 놀리겠다. 기분 나빠졌어. 과거 그 써니전자 있잖아요. 얘가 옛날에 갭자리 만들었을 때 이거 메꾸는 데까지 1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갭자리도 다음 총선에 메꿀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각오하고 회사 문제 없으니까 나 길게 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서 안 되겠어요.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쓸트리온 제약, 그리고 뭐 유니크, 키스트 뭐 3개 종목 한 10% 이상의 다 수익들이 나왔는데, 유니크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신 것 같아서 리딩하는 제 입장에서 되게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다른 종목들도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